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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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문고 총무실장 여석주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사실 서점의 근원은 책을 파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사꾼이라는 건데,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잘 팔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크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때 단순히 책만을 파는 공간에서 3층까지 서점을 확장하면서 2층에 여서재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곳인데, 각종 북콘서트, 기획 행사, 전시회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많은 진주 시민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이제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 보니 그런 크리에이티브라는 명칭을 조금 받지 않았나? 이런 촬영도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서재의 한자가 나여거든요. 나의 서재란 뜻이고요. 저희 대표님의 성씨가 여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진주문고 대표의 개인 공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나의 서재란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공간에 왔을 때 누구도 나잖아요. 누구도 나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신의 서재라는 말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서재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기게 된 계기는 진주 시민분들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알다시피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문화 행사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주문고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여기는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진주문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인식을 시키고요. 그분들이 여서재의 강연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꼭 다음에 한 번은 굳이 책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을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공간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도 엄청 책을 많이 읽진 않거든요. 책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긴 한데, 근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이 아니라 꽤 자주 그러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이런 거 보다 보면, 유튜브, 인스타 릴스, 틱톡 이런 거 그냥 보다 보면 시간이 녹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막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경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책을 읽어야겠다. 짧고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시대에서 책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나면 어떤 책이든 확실히 머릿속에 남는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꼭 지금 같은 시대에 오히려 더 읽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기본적으로 책은 도서 정가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0% 할인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팔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한국에 있는 어느 서점을 가도 최대 할인폭은 10%, 그리고 5% 적립이 다고요. 중고책을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많이 사봤는데 정가로 사는 게 제일 잘 읽혀요. 돈 아까우니까. 네. 인스타 보니까 휴먼 속 진주문고라는 콘텐츠가 있던데, 네. 기획하게 된 배경 이런 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직원들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사실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휴먼스 오브 진주문고에 출연하신 분들은 서점원도 있지만 손님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했고 담고 싶었고, 지금 이 크리에이티브를 촬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너무 어떤 분들이 방문하시나,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 진주문고를 이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이것을 또 재미있게 풀어내면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진주문고를 5글자로 표현한다.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살아남는다.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서점을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이제 섭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뭘 제가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주 시민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38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촬영 기회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 시민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출판사나 작가하고 컨택을 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진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열려 있으니 마음껏 문의 주시고요.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있어요! 저는 지금 진주에서 활동 중인 요리 연구가이자 또 할머니 연구가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엔 작가로도 자리 잡은 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딱 요리하고 시작하진 않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손으로 하는 모든 걸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종이접기도 좋아하고 과학 실험도 좋아하고 레고도 좋아하고 뭐 흙놀이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엄마랑 할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손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눈 뜨니까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걸으면서 생각 정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생각 많고 이러면 저도 산책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마주하는 뭐 산의 배경이나 여기 잡초들이 난 모습들 이런 것들한테 좀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항상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요리 그러니까 접시 위로 이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진주의 매력을 그래도 열심히 알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진주의 숨은 매력이 참 많다고 느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니까 진주의 뭐 새벽시장이나 진주에 이제 로컬 푸드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서부 경남의 물산이 다 진주로 모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진주 하면 유등축제가 대충 끝인 줄 아시는데 저는 이제 그 외의 매력들, 진주의 숨은 보물들을 정리해서 막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물을 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 편이라 그냥 이제 오늘부터 좀 살고 보자 라는 주의긴 한데요. 계획이라 하면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뭔가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선택받는 삶 말고 선택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할머니 연구가라고 하셨는데 네. 예하에게 홍순 씨란? 할머니는 이제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요즘은 연인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할머니랑 항상 막 사이가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좋아 죽겠고 이런 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막 다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보면 주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여주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뭐 결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결혼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 연인, 가족 그런 의미입니다. 홍순 씨는 저에게. 저는 저를 익어가는 중 이 5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넋두리를 놓은 적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엄마 나 할머니한테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와서 막 요리하고 이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다 보니까 불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을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근데 엄마가 딱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야 너 지금 익어가는 중이라 그래 라고 하셨어요. 그 과일이나 채소가 익어갈 때 맨날 화창하고 해가 쨍쨍한 날만 있지 않다고 뭐 그 안에 비 오는 날도 있고 막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리고 막 가뭄도 있고
또 지금 익어가는 중이라 그런 날들을 거치는 거야 라고 딱 덤덤하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익어가는 중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꿀팁이요. 이게 이제 요리를 잘하고 싶은 이게 좀 수영이랑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수영쌤한테 물어봤어요. 맨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더니 쌤이 갑자기 앞구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돌고 하시는 말이 물이랑 친해져 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물이랑 친해지면 이 물속에서 막 자유자재로 놀잖아요. 구르기도 하고 막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러면 이제 수영이 재밌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즐길 만큼 하게 되잖아요. 저 이제 그 말을 떠올리면서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재료랑 친해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채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재료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를 멋지게 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맛있게 요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꼭 하곤 합니다. 재료와 먼저 친해지시라고. 네. 사실 딱 떠오르는 거는 한 토마토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이 토마토가 그냥 계속 좋은 건 아니고 또 여름에 나는 토마토를 좋아해요. 이 제철,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재료가 사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 땅의 힘이 잘 깃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재료가 참 많은 사실 한 가지 고르기가 어렵네요. 일단 오늘은 토마토입니다.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크리에이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브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진. 강아란입니다. 토브는 고대 히브리어어로 좋다, 선하다, 참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뜻은 기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것들과 그 선한 것들을 좀 기록하고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공간은 1층과 2층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쇼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물들 그리고 도자기 식기류들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문화 컨텐츠가 있을 때는 전시 공간으로서 또 쓰임이 변모하는 다양한 또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로 사용하고 있고 필터 커피를 주 메뉴로 한 노머신 카페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희가 가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도예와 카페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좀 뛰어넘어서서 문화적으로나 재밌는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는 장을 좀 마련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일반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선한 것을 기록하고 기록물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면 조금 더 희망과 소망을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기획한 문화 콘텐츠인데요. 문화와 화요일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화요일에 주된 모임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네이밍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기획으로 만든 당신의 사물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시간들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물들을 만들어 보고 전시까지 해보는 기획으로 만들어 본 그 기획이고요. 문화요일이 좀 일반 도예 클래스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에 거의 그치기 마련인데 저희는 참여자분들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 속에서 좀 자기의 어떤 내면을 좀 바라보고 상처나 아픔을 좀 꺼내어서 같이 대화 속에서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분들도 충분히 이런 기획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토브 아카이브는 문화예술 분야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획하고
또 전시를 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기획자 과정을 제가 또 밟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기획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싶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오지 않았던 분이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주제가 없었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발견된 내용이 내가 조금 이기적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 이기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나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나눔을 가져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계속 나눔을 생각하구나.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나눔을 어떻게 사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쪽에 보시면은 네잎클로버가 모여 있어요. 나눠드린다, 행운을 나눠드린다라는 의미로 저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게 원래 계획된 게 아닌데 이제 저희가 같이 대화하면서 저런 걸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저희는 비전 메이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뜻을 말씀드리자면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걸 이제 동력을 삼아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안에서를 넘어서서 좀 방황하고 또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니도라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니도는 진주 경상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입니다. 니도는 스페인어로 보금자리 그리고 둥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희 공간을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아늑함과 그리고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니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오픈된 공간이라는 점이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각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재료들과 그 요리의 형태들, 니도만의 색깔로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비건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건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육류 요리보다 좀 더 너무 가볍고 지속하기에는 맛이 조금 부족하다는 입장들이 많은데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비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요리사로서의 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셰프님은 비건을 일반적으로 조금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좀 비건이라는 식생활을 많이 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정성껏 자란 야채들 먹는 게 좀 더 저는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영양실조가 있었거든요. 밥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하루 3끼 막 4끼 먹었는데 근데 영양실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로 먹던 걸 이제 하나씩 버리고 안 먹던 거를 이제 선택해서 먹게 됐거든요. 저는 뭔가 이제 엄마가 자식들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항상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만들었던 비건 요리는 아마 토마토 수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름에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었고 이제 다양한 야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과연 스프로 만들어지면 어떤 맛이 날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했었던 요리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비건이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토마토 수프를 먼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아빠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이지만 요리를 해오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본인의 방법을 끓이신 된장이 엄청 구수하고 네. 제가 한 것보다 더 맛있어서 네, 요즘에는 많이 찾고 있는 요리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좀 더 이제 많은 생산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생산물을 이제 요리를 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좀 더 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에게도 좀 이런 건강한 음식들과 또 식생활을 많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가장 오래된 메뉴인데요. 문어 크라고 기재되어 있는 요리이고 이게 또 호불호 없이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메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드시고 가신 분들도 어떤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실 때 가장 먼저 추천해 주시는 요리가 네, 문어 요리입니다. 네. 네네. 제가 특히 비건이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항상 그런 선택지를 드리는데 저희가 제철 재료를 그 냉장고에 항상 구비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드시고 싶은 어떤 요리의 형태나 그리고 이제 맛 같은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요리를 하려고 지금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음식을 드시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지금 배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나를 위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소비를 하실 때 그 재료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숙지하시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쉽게 드시지 마시고 좀 더 건강한 재료, 제철 재료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저는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떠오르진 않았었는데요. 니도는 모두의 둥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와서 이런 제철 음식들, 그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오는 데도 아니고 저희 공간이 좀 이렇게 꾸며져 있긴 하지만 어떤 연령층이든 어떤 사람이든 와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하루에 어떤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보고 싶은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모두의 둥지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있어요. 저는 하동군청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동군의 SNS 스타 김도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홍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SNS 관련해서 저희 하동군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관리 운영하고 저희 하동군에서 운영하는 SNS 기자단분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홍보부서에서 지출하는 광고비라든지 계약건이라든지 지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보 발행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청구 등 이제 기타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것 중에 정량면 김치축제 릴스가 이제 428만이라는 조회수를 달성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왜 그렇게 떴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물론 저희들끼리는 재밌다, 웃기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게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100만 이렇게 넘어버리니까는 이제 같이 제작한 주사님들이랑도 서로 너무 당황스럽다. 하지만 짜릿하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홍보부서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찍은 게 다나카 와스레나이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막 가발도 사고 털옷도 사고 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크로마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정성에 비해서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반 행정 직렬이라 가지고 바로 홍보 관련해서 담당을 한 건 아닌데 작년 1월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캐스팅 제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혹시 이제 계장님께서 혹시 도희야 뭐 홍보계에 와볼 생각이 있냐 한번
어디서 물어보더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좋아요, 저 갈래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으로는 내 젊었을 때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면은, 그리고 뭐 돈도 안 들이고 일하면서 이렇게 남겨둘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갈래요 해서 왔는데, 물론 즐겁지만 가끔씩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뭐 시집 갔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요즘에는 양산시 그 네. 공무원들도 뜨고, 그리고 또 충주맨 김선재 주무관님도 되게 유명하시고. 네. 근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이거는 확실히 낫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나 솔직히 양산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김선태 주무관님보다는 내가 좀 더 귀엽지. 귀여운 매력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진솔조사님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너무 막강한 라이벌이 생겨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연기력? 그 영상 릴스 중에 삼겹살 미나리 삼겹살 해가지고 약간 꽁트식으로 한 게 있는데 조금 잘했지 않나? 충주시랑 양산시보다 조금 연기 정도는 잘할 수 있겠다. 저에게 하동군은 약간 색칠 공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색칠 공부 책을 딱 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제가 색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동군이라는 이렇게 예쁜 그림에다가 제가 이제 색칠을 하는 건데, 색칠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이게 어떻게 나로 인해서 홍보가 되고 막 주변 사람들도 하동군 뭐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예쁜 그림을 망치지 않도록 잘 해야겠다라는 부담감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시면 뭘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방송 안 나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이 되면은 꼭 살고 싶다. 나가도 돼요? 안 될 것 같아. 장난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 주는 저희 주사님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명이서 이제 회의하고 촬영하고 이제 주사님이 편집하면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 모든 릴스가 그냥 이게 피드를 올리다 보면은 관공서가 만든 데는 관공서에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보 전달을 막 하려고 글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진짜 개인이 만든 릴스처럼 술술 볼 수 있게 티가 나지 않게 만들자. 이게 철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부는요, 그때 이번 연도 초기쯤 생각을 했었나? 충주시는 이미 월클이라서 이제 그 정도는 물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1등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양산시가 떴으니까 이제 2등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이번 연도에는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번 연도에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요? 조사님 안녕하세요. 하동군청의 김도희라고 합니다. 사실 뜨기 전부터 양산시 굉장히 영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잘 되시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본인은 5글자로 표현하잖아요.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언제나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 물론 일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할 때도 있지만 뭐 이유가 있겠지, 뭐 그래서 그렇겠지 라면서 조금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저를 표현한다면 언제나 긍정 이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진강과 지리산이 아름다운 고장 하동에서 독립서점 동네 책방 시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책방은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책방입니다. 하지만 시소라는 이름을 지은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놀이기구는 혼자서 탈 수 있는데 시소는 혼자서 탈 수 없는 놀이기구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생처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시소 책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책방하고 다른 점은 다른 책방보다 장소가 협소하다는 건데 그래도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부담이 없으니까는 오시면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차 한 잔 주시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제가 유도하지 않아도 본인 얘기들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자식 같은 친구도 있고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서 일부러 재방문을 해주셔요. 제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시소 타러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책방에 돌멩이가 되게 많은데 이게 돌멩이 아트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제 비밀은 아니지만 제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노인성 질환이라고 파킨슨 환자예요. 이제 거의 말기에 가깝고 지금 8년 차인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책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책방을 열었어요. 책방을 열고 운영하다 보니까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느낌을 받아서 송림에 가면 모래톱이 있는 백사장, 섬진강변을 맨발 걷기를 시작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백사장이 정말 모래로 정말 깊은 모래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다가 이렇게 발에 돌이 짚였는데 그때 주운 돌을 그 돌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물속에 있었는데 부르는 것 같았는데 그때 주운 돌이 이 돌이거든요.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기 모양이에요. 왠지 이 돌을 줍고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렸더니 아마 친근감이 가면서 애정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맨발 걷기 하러 갈 때마다 돌멩이를 한 서너 개씩 주워왔어요. 제 나름대로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웃고 이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님들한테 책 구입하시는 손님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주고 또 그 손님들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더불어 사는 삶. 나를 사랑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바로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명상도 있고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생각은 책인 것 같아요. 책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소 책방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개인이 행복해가지고 저희 하동 주민들이 다들 행복하고 즐겁고 힘들어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생명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목표는 제가 연초에 버킷리스트를 3개 정했습니다. 조금 듣기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살아있기, 두 번째는 글을 쓰기,
무슨 글이든 뭐 시가 됐던 일기가 됐던 뭐 소설이 됐던 뭐 편지가 됐던 글쓰기. 세 번째는 시소 책방 문 안 닫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서 연습 삼아서 무인 판매를 해봤었거든요. 가능하더라고요. 작은 책방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 빨간머리 앤이 주인이고 제가 점원이라 했거든요. 빨간머리 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하루에 한 5-6시간만 정상인이고 나머지는 식물인간 같거든요. 근데 이 책방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목표가 문을 닫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되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한 반은 무인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막 이웃들이 서로 봐준다고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문도 열어주시고 택배도 받아주시고 가게도 또 대신 봐주시고 하는 이웃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책을 잘 안 파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 진짜 좋은 책들을 사서 선생님이 많이 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책들 읽고 뭐 선물이라든지 소장하고 싶은 책은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 돌려보냈는데 요즘 여고생들이 자주 오는 편이에요. 책을 사러 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자격증도 땄지만 취미로 타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로점은 점이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이 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친구들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디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가끔씩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와서 타로점을 보고 가는데 되게 귀엽죠. 그리고 답은 뻔한 건데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면 되게 기분 좋게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돌멩이 또 하나씩 주고 기분 좋게 해서 보내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놀이터. 왜 삶의 놀이터라고 했냐면 놀이터면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고 뛰어놀아도 될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정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삶을 살 때 그 지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책이라고 생각해요. 간접적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책인데 진짜 좋은 책이 인생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오시면 진짜 제가 국수도 말아드리고 뭐 청년들이 왜 저하고 친구가 됐냐면 밥도 줘요. 밥도 먹고 배가 불러야지 책이 읽히거든요.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이러다 보면 본인 이야기를 스스로 하셔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MZ세대의 이야기잖아요. 저희 세대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건데 그 소중한 그 개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찾는다는 거는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본성을 찾을 수 있지만은 스스로 책을 읽고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 지점을 만나거든요. 그때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꿈을 찾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소가 이 시소 책방이 5글자로 하면 삶의 놀이터라고 감히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있어요. 기쁜 소식 머리에 이고 뛰어오다가 다리심하려 들썩 주저앉는다.
몰려오는 졸음 쫓으며 뒤돌아보니 하품하며 몰래 뒤따라오는 그 봄. 그냥 여기다 한 자리 차지하고 보따리 푸는 보랏빛 소식. 봄이 온다는 다 아는 소식. 섬진강 강가의 나뭇잎들도 연두연두. 최찬반댁 논두렁 밭두렁도 연두연두. 저 멀리 보이는 뒷산도 앞산도 모두 연두연두. 경사리 들판도 기분 좋은 바람 따라 연두연두. 온 천지가 꽃잎 떨궈내고 연두연두. 눈이 환해지는 지리산 안방주인 하동은 온 천지가 연두연두. 내 마음 앨범에 차곡차곡 저장하는 연두연두. 꽃보다 싱그러운 봄의 빛깔, 딱 지금만 낼 수 있는 신의 한 수.